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양가 시끄러워지는 이 생길 줄은 미처 상상도 못했네요. 시아버지 때문에 친정아빠가 제대로 열받아서 시부채를 부셔버렸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냐고요? 앞서 말하자면 저희 아버지 깡패나 조폭 아닙니다. 평생을 우직하게 공무원 일하시다 정년 퇴직하시고 나서 매달 저소득층 봉사 다니시고 집에서 큰소리 한번 쳐보신 적 없는 다정다감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화가 나셔선 차 문짝을 부셔버리셨네요.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내 커플이었던 남편과 2년 전 결혼을 했어요. 행복했죠. 남편도 자타공인 좋은 사람인데다 시어머니도 너무 소녀 같으시고 저에게 잘해주시는 좋은 분이었고 나이 어린 손 아래 신호도 저에게 수줍어하며 새 가족 생겼다고 편지도 써줄 정도로 마음이 너무 예쁜 사람입니다. 다만 시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시고 성격도 장군 스타일이셨습니다. 호통치시듯 말씀하시는 게 일상이신 좀 와일드하신 분이세요. 뭐 그렇다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긴 한데 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스타일이시라고 해야 하나? 뭐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는 솔직히 시댁 뭐 자주 볼까 싶어서 그런 면이 딱히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아버지를 닮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닮았거든요. 성격도 착하고 순합니다. 남편은 저와 연애 때부터 말하길 본인 아버지의 와일드한 면이 너무 싫었다고 그런 모습 절대 닮고 싶지 않아서 의식적으로 반대로 행동했다고 해요. 저랑 남편 스펙 역시 동등하고 양가 재정적인 상황도 비슷합니다. 다만 시아버지 쪽에서 형제들이랑 지방에 2층짜리 건물을 하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게 현재 20억 정도라고 하고요. 시아버지 몫은 그럼 한 5억 정도 되시는 듯해요. 시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며 앞으로 그 지역 땅값이 계속 오를 테니 저희 부부에게 떨어질 돈이 최소 10억은 될 거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둔감해서 그런 건지 아님 나이가 어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저는 유산에 대해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거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박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랑으로 온 마음 다해 절 키워주셨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저를 독립적으로 키워주시려고 노력하셨고 그런 부모님 가르침으로 저는 대학생 때부터 스스로 학비 벌고 제 살 길 찾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유산 어필이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시아버지는 내심 아들 하시는 성향이 있으셨습니다. 나중에 아들한테만 물려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살아있을 땐 아들한테 받아야 된다는 마인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 쪽으로 들어온 축의금도 전부 가져가시더라고요. 남편이 친구들에게 받은 축의금까지도 몽땅요. 저희는 부모님 지인이랑 친척들에게 받은 축의금은 부모님이 가져가셨고 제가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받은 축의금은 오롯이 저 주셨거든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아버지가 저희 불러 앉히시군. 결혼했으니 다른 건 안 바라고 저희만 잘 살면 된다 덕담을 한창 하시더니 차를 바꿔야 하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고요. 이런 건 자식이 좀 보태자 하는 게 맞다고 하시며 나중에 어차피 유산으로 몇 억 받을 건데 이런 거에 돈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웃긴 게 시아버지가 결혼 전에는 안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라고 제가 들어오니 그 다음부터 저와 남편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게 달라지시더라고요. 남편이 대출금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바꿔드린다고 했더니 본인이 언제 차를 바꿔달라 했냐며 단돈 500만 원이라도 좀 보태주는 게 아들 부부로서의 인지상정이라고 얼마나 호통을 치시던지요. 그래야 면이 산다며 주변에서 아들 부부 결혼시켰는데 똥차 계속 끌고 다닐 거냐고 긁어대셨답니다. 사실 시아버지 차가 좀 오래되긴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축의금으로 받은 45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보내드렸고 남편은 미안해하다 본인 돈으로 저에게 다시 450만 원 메꿔서 보내주는데 그냥 안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저희에게 성의를 테스트해보셨던 건지 새 차로 그랜저를 뽑고 나서 저에게 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 얘기를 하니까 대놓고 구박하는 시어머니보다 저희 시아버지 같은 고단수 가부장적인 분들이 더 어렵다며 앞으로 제가 시집살이 제대로 당할 테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으라며 겁주더군요. 그 말 들으니 좀 착잡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뭐 남편이랑도 알콩달콩 잘 살고 있고 최대한 제 편에서 저를 막아주려고 노력하면서 상황 좋게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남편이 있었으니까 안 싸우고 잘 살았죠.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명절에 만나 거나하게 취하실 때면 말씀도 이렇게 하시곤 했어요. 세훈이는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 되는 거잖아. 딸은 그런 거야. 튀워서 남 줘버리는 거라고. 우리 가정에 새아가가 들어온 것처럼. 저는 그 말에 기겁을 했죠. 어머, 그런 게 어딨나요, 아버님. 아바씨 기분 상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여전히 저희 친정집 딸자식이고 시댁의 며느리예요. 저희 친정에서도 시댁에 저를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저에게 아버님, 어머님 같은 부모님이 또 생긴 건 맞지만요. 그렇게 생각해봤자 너는 우리 며느리고 우리 집안에 뼈를 묻을 사람이다. 내 제사밥 차려줄 사람이고 내가 돌려 말하는 그런 쪼잔한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대놓고 말아마. 앞으로는 철저하게 우리 집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씀은 하늘의 뜻같이 여기면서 살거라. 알간? 말 안 듣고 엇나가면 부모된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 수도 있어. 며느리라고 안 봐준다. 이게 다 새아가 너한테 도움이 되겠지. 그렇고 말고. 네? 회초리요? 제가 말 안 들으면 회초리질을 한다는 둥 좀 선 넘게 말씀하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워낙 취하셨기도 했고 가부장적인 마인드 때문에 그러시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남편도 본인 아버지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미안해했고 저더러 한 귀로 듣고 흘리라고 했죠. 알겠지만 우리 아빠가 좀 옛날 스타일 사람이잖아. 아직도 60, 70년대에서 살고 계셔. 그렇게 말씀하시지 좀 말라고 내가 결혼 전부터 아빠 많이 말렸는데도 벽창호에 두고 말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닌데 뭐. 괜찮아. 내가 알아서 그냥 좋은 뜻만 걸러 들을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여보. 그렇게 결혼 초반 한두 달에 한 번씩 시댁에 방문해 식사를 했고 명절에는 양가 번갈아 하루나 이틀 정도 자고 왔어요. 참고로 저희 시댁과 친정은 지방에 계시는데 양가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사십니다. 저희는 서울 살고요. 그래서 한번 시댁 친정 쪽에 가면 양가를 같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이것에 상당히 불만을 가져하셨습니다. 사돈댁 오는 김에 우리 집 오는 거냐? 이게 대체 뭐다냐? 왔으면 시간을 갈라서 쓰지 말고 이번엔 시댁, 다음엔 친정 이런 식으로 한 번을 보더라도 정성을 다해 뵙는 거다. 이는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는 데만 2시간 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시댁 친정이 비슷한 데 사니까 오히려 얘네들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또 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정말. 그게 말이 돼? 무슨 친정을 시댁이랑 똑같이 다녀. 나는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시댁 오면 친정도 반드시 봐야 하느냐? 친정도 만 보고 올라갈 수도 있지. 그리고 다음 구정 때는 친정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2밤 자고 바로 올라가거라. 네? 친정에 가지 말라니 아버님.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는 그래도 양가 부모님이 가까이 사셔서 이렇게 더 자주 뵐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댁이랑 친정 번갈아 같이 보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세요? 아버님, 저는 친정 부모님도 못 보고 사나요? 뭐라고? 너 지금 감히 시애비한테 말 듣고 하는 거니? 결혼 초에는 안 그러더니 이제 좀 편해졌다 이거냐?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요즘 시댁 친정 중에 더 중요한 데가 어딨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와이프도 처가에서 소중한 딸이에요. 바보같은 놈, 결혼해서 지 처가 생겼으면 좀 단호하게 이끌어가야지. 이건 뭐 얼렁뚱땅 지 애비 제사밥도 안 챙겨줄 놈이네. 내가 그러려고 너희 신혼집에 1억이나 보태준 줄 아냐? 아버지, 그건 정말 감사한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딨어요.
똑같이 돈 보태주신 와이프 처가에서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 바보 같은 놈이. 결국 남편이랑 시아버지랑 대판 싸우게 됐고 남편이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버선발로 저희를 쫓아오시며 이대로 가면 전련하겠다며 단단히 화가 나심을 어필하셨고 이러한저런 일들로 본인 아버지에게 학이 떼일 대로 떼인 남편은 연을 끊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시라며 본인도 더는 못 참겠다는 뜻을 확고히 내비쳤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많이 질렸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개혼이라 전 아들네 부부한테 기대가 많아 그러실 테니 웬만하면 맞춰드리며 좋은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거라 하셔서 결혼 초반에는 잡음 생기지 않게 웬만하면 내내거렸고 너무 심하다 싶을 때만 잔소리 각오하고 옳은 소리 하고 그랬네요. 참고로 저희는 신혼집 구할 때 저희끼리 대출할 생각이었어요. 부모님 도움 안 받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먼저 자식들 보금자리에 부모가 돈 대주는 게 맞다면서 저희가 거절해도 한사코 주겠다시며 되려 신혼집에 양가 1억씩 지원해주는 거 어떻냐고 제안하셔놓곤 이제와 니들한테 준 1억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니 남편도 기분이 아주 나빠진 겁니다. 게다가 그래야지 제가 시댁에 당당할 수 있다나 뭐라나 요즘같이 집값 폭등하는 시기에 남자 쪽에서만 돈을 내면 그건 불합리하다면서 어찌나 일장연설을 하셨는지. 사실 저희 부모님 안 그래도 1억 5천 정도 보태주시려고 제 앞으로 돈 모아주셨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시댁보다 더 많이 보태주는 건 안 된다네요. 똑같이 내라고. 아무튼 그렇게 똑같이 1억 보태주신 처가댁도 있는데 제 앞에서 본인도 부끄럽고 미안하니까 그런 복합적인 마음에 아버지랑 연을 끊는다고 해버린 거죠. 착잡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만 다리 동동 굴러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저희에게 더 독불장군처럼 구시는 게 시어머니도 불안불안하다 생각은 했는데 이게 1년 반 만에 터질 줄은 몰랐던 거죠. 저는 굳이 나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시아버지는 저를 며느리라고 되려 무시하시고 제 친정인 사돈댁도 은근히 비하하는 발언도 많이 하신 상태인데요. 솔직히 이 상황이 너무 피곤했어요. 남편도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고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도 해야 했고요. 그래서 저도 시아버지께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아니 못 드렸어요. 물론 시어머니랑은 가끔 전화도 카톡도 하긴 했지만 시아버지께는 2, 3주에 한 번씩 드리던 안부전화를 끊었어요. 못했습니다. 전화하면 그 특유의 호통치시듯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겁도 났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핸드폰을 보시며 저희 전화를 기다리셨다더군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시아버지가 아주 벼르고 있는 것 같아. 이것들이 언제 사과 전화하나 지켜보고 있더라고. 내가 제발 마음 좀 곱게 쓰라고 해도 막무가내야. 미치겠어 나도. 니들 결혼하고 나서 더 심해져서 나도 이제 아주 이혼까지 하고 싶다니까. 에휴, 내가 며느리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히 저희 때문에 어머님만 중간에서 힘드시겠네요. 제가 남편이랑 잘 얘기해서 조만간 시댁 다시 방문할게요. 사실 남편이 아직 화가 안 풀렸어요. 지금으로서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럼 알지.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네 신호도 지 옳게 걱정 많이 하더라. 아무튼 몸 조심해서 출근 잘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나도 네 시애비 잘 부슬려 볼 테니까. 네 어머님. 본의 아니게 저도 참 죄송하네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던 와중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주말 오전에 늘 가볍게 트레킹을 해요. 그날도 등산 장비 챙기고 동네 산으로 올라갔다 왔는데 제가 폰을 깜빡했어요. 급한 일 있으면 남편 폰으로 전화 오겠지 싶어서 그냥 3시간 정도 스마트폰 없이 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데 그제중 전화가 3통 남겨져 있더군요. 시아버지였습니다. 보자마자 제가 얼어붙어서 남편에게
아버님한테 3번 전화 왔었어. 자긴 안 왔어? 라고 말하니 남편이 자기한텐 안 왔다며 콜백할 필요 없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괜히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데.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신호음이 오래가서 제 전화 안 받으시려나 하고 끊으려던 찰나 시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왜? 내가 죽고 나면 전화하지 그러냐?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 못 받은 건 죄송해요. 저희가 핸드폰을 두고 산에 다녀와서. 뭐, 너는 화장실 갈 때도 폰 들고 가는 애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 일부러 시애비 전화 안 받았지? 네? 그럴 리가요. 정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전화 드리잖아요. 며느리가 어떻게 감히 시애비 전화를 무시할 수가 있어? 니들 딱 기다려라. 시아버지는 그렇게 벼락 같은 목소리로 저에게 호통을 치며 화를 내셨고 저는 두 다리가 후들거려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남편이 전화를 뺏어서 왜 그러냐고 뭐라 따졌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2시간 뒤 누군가가 문을 쾅쾅거리며 문 열라고 소리쳤고 인터폰을 보니 시아버지였습니다. 그 시간이 일요일 오전이라 이웃에게 민폐될까봐 남편이 급히 문을 열었고 그 틈을 타 시아버지가 분노의 발걸음으로 집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니들 제정신이냐? 어떻게 감히 아들네 부부가 아버지한테 이런단 말이야. 이런 법은 없다. 무시를 해도 유분수지.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안 하고 너는 며느리 주제에 심지어 시애비 전화도 3번이나 무시해. 그러더니 거실에 있던 스탠드 조명을 확 쓰러뜨리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전구가 깨져 바닥에 유리 조각이 흩어졌고 시아버지는 그 상태로 TV도 부시고 화분도 들어 깨시더라고요. 말릴 틈이 없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시아버지가 저희 식탁 의자까지 들어서 바닥에 내리치시려는 순간 남편이 급하게 막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요일 대바람부터 쳐들어오셔서 이게 웬 추태예요? 추태? 니들이 나 무시하는 건 괜찮고 내가 이 집에 1억이나 준 게 아까워서 그런다. 연애 끊어도 전부 부셔버리고 끊을란다. 알겠냐? 아버님, 저 경찰 부를 거예요. 제가 조용히 말했더니 시아버지가 충격을 먹은 듯 저를 바라보시며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떻게 이러세요? 1억이나 준 아들네 부부가 전화 3통 안 받았다고 지금 이렇게 온 집안을 다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아버님, 근데 저희는 1억 안 받겠다고 했었잖아요. 양가로부터 지원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아득바득 저희 친정에까지 말씀하셔서 시댁에 당당하려면 똑같이 1억 내주자고 하신 건 아버님이에요. 이렇게 아까워하실 거면 왜 주셨어요? 저희도 아버님이 이러실 거였으면 안 받았어요. 뭐야. 그리고 제가 친정에 시댁이랑 똑같이 구는 게 싫으시다고요? 그러면 아들네 부부한테 왜 똑같이 지원해주라고 하셨어요? 시댁에 당당하려면 친정에서도 돈 가지고 와야 한다면서요. 저희 친정은 돈은 돈대로 사돈이랑 똑같이 해주셨는데 정작 명절에 딸내도 못 보고 사준다는 게 말이 되세요? 그리고 집값이 비싸니 신혼부부 잘 살게 도와주자고 먼저 말씀하시군. 지금 이 모습 완전 모순이잖아요. 그건 아니 며느리가 어떻게 감히 하늘 같은 시애미한테. 그 말에 남편이 화가 나서 시아버지를 데리고 나가 밖에서 언성 높여 싸우더군요. 그렇게 30분 정도 밖에 있다가 씩씩대며 들어오더니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집안을 다 치우더군요. 정말 어찌나 심란하던지 그냥 이대로 연 끊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 사고도 이해가 안 갔고요. 그 일을 일주일 뒤에 친정에서 알게 되셨습니다.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으시는 친정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시며 시댁 주소가 뭐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말하려 하지 않자 저희 남편에게 물어서 지금 말 안 하면 사이도 안 볼 거라고 그때로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주소를 알려드리니 친정아빠가 시댁에 가시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부랴부랴 속도를 내어 시댁 쪽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뒤늦게 도착해서 보게 된 광경은 친정아빠가 집 앞에 세워져 있는 새 그랜저에 발길질을 마구 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려 그 일대가 시끄러워서 주변 사람들도 몇 명이 나와 구경하고 있었고 시아버지가 어리 빠진 모습으로 그냥 바라보고 서 계시더군요.
덩치 큰 저희 친정아빠는 그렇게 운전석 쪽 문 하나만 공략해서 미친 듯이 발길질하고 바위로 내리치며 문짝 하나를 너덜너덜하게 부셔버리셨어요. 그렇게 10분 정도 마구 분풀이를 하시더니 큰 소리로 사돈 어르신 내려와 보라고 하시더군요. 가뜩이나 덩치도 큰데 독까지 잔뜩 오른 듯한 친정아빠 모습에 시아버지께서는 겁을 좀 드신 듯도 했어요. 어때요? 딱 우리 딸이 차 사는데 보태준 450만 원어치만 내가 부셨습니다. 정확하죠? 덜 나오면 덜 나왔지 더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사돈 양반? 그러게요. 이게 뭔 짓일까요? 애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애들 신혼집 하라고 얼마 넣어준 돈이 그렇게 아까우셨어? 그래서 그렇게 TV도 부시고 화분도 부셔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어. 왜 1억 원어치만큼 부셔버리지 그러셨어? 왜 그건 놓친내라 힘이 딸려서 못하셨어? 아니 이봐요. 당신이나 나나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마음보좀 곱게 써먹고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 뒤에서 응원해주고 존중해줘서 애들한테 존경받읍시다. 내가 많이 참았었는데 어찌 시아비란 사람이 그런단 말이오. 나도 시아버지 입장이지만 당신 같은 사람도 내가 소원봤어. 시댁에 당당할 수 있게 돈은 돈대로 반반 하자놓고 뭐? 친정에 가지 마라. 에라이 이 사람아. 당신도 딸이 있잖아. 당신 딸이 당신 같은 시아버지 만나면 퍽이나 좋겠소? 그런데 내 하나만 물읍시다. 당신 딸한테도 이렇게 해줄 거요? 딸 자식 시집 보내면 남이라면서 내 딸은 되고 남의 딸은 안 되고 이건 뭐 노망난 것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주 듣는 내가 다 현기증이 나. 뭐라고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처음에 애들 말만 듣고는 그냥 보수적이구나 했어. 그런데 이건 뭐 사람이 줏대가 없어. 그런 걸 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요. 당신 내 딸한테 추태부린 거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나도 내 딸 다시 데려옵니다. 이런 시애미 밑에서 평생 시달리며 스트레스 받게 하느니 내 소중한 딸 데려와서 죽을 때까지 옆에 끼고 살랍니다. 어쩔 거요? 이미 동네 사람들한테 망신 다 당한 것 같은데 아들까지 이혼 안 만들 거요? 아님 내 딸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신 안 그러겠다는 약속 하실 거요? 고르시오. 빨리 안 고르면 나 500만 원 더 내고 이 조수동분 한 짝도 다 조져버리겠소. 친정아빠가 으르렁거리며 시아버지에게 호통치자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시어머니가 집에 헐레벌떡 돌아오시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벌벌 떠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오물쭈물 하시더니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친정아빠는 저와 남편 등을 한번 토닥이고는 그대로 차를 끌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엄청 충격받으셨는지 그날 이후로 거의 식음을 전폐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댁에 방문했더니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전에 없던 표정과 말투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미안했다. 내가 며느리가 들어와서 신이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날은 내가 너무 심했어. 전화를 3번이나 안 받으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그래 내가 많이 이기적이었던 것 같다. 참 사람이 그거로 치닫아야 깨닫게 되네. 동네 사람들한테 많이 혼났다. 내가 정신이 빠졌다고. 그래 미안하다. 내 다신 안 그러마. 아버님 고개를 떨구며 반성하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저도 마음이 울컥했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 역시 울고 있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눈물에 화해를 했고 시댁은 이전과는 달리 시아버지의 큰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도 나름대로 망신당하고 생각이 많아지신 모양이었어요. 친정아빠도 저희 시댁에 가서 정식으로 사과드렸대요. 시아버지도 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개의치 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날 두 분이 약주를 엄청 거하게 하시며 푸셨답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거의 다른 사람처럼 저희에게 대하세요. 연락 잔소리나 유산 얘기 언급하며 저희에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시지도 않고 무엇보다 큰 소리 내며 며느리를 무시하는 언행을 안 하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황당하지만 아무튼 저희 친정아빠 덕분에 어찌저찌 평화가 찾아왔네요. 양가까지 부딪히게 만들어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아무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누그러진 아버님이 훨씬 편해져서 전보다 더 잘해드리고 살갑게 대해드리고 있고요.
아버님도 그런 저희 모습에 기분 좋다 하시네요. 저희가 잡음 없이 잘 사니 친정에서도 안심하시는 것 같고요. 결혼이란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